도감교육 그리고 우리 학교의 생활 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작년 몇 년 전부터 이런 학교 폭력의 이런 유형들이 급격하게 많아졌구나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데 영상을 찾다 보니까 정말 심각성이 크겠구나 싶어서 나누고 싶은 것들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페이지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크게 이렇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학교 폭력에는 크게 7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신체 폭력은 고등학교에서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언어 폭력 같은 경우에서는 SNS 관련된 게 이제 사이버 폭력과 같이 나올 때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학생들이 조금 그 명예훼손이 나올 수 있는 방향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잘 알고 좀 조심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서로 쳐다보는 거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뭐 꼬라보니 뭐 이렇게 되면서 미어캣처럼 고개를 내밀고 그 반대 반으로 뭐 이렇게 조금 있어서 저희 선생님들이 계속 안내하면서 아니야 그냥 뭐 시력이 안 좋아서 그렇게 짚으린 거야 오해가 있으면 풀고 왜 쳐다봤는지를 대화로 갈등을 풀어나가면 돼 라고 안내는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명예훼손 쪽으로 많이 갈 때가 있고요. 금품 발치 같은 경우에서는 학부모님들께서 좀 알아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외부 활동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반일제 같은 경우에 그때에 조금 차비를 조금 여비를 학생들한테 줘야 되는데 혹시나 차비를 못 갖고 왔다가 우리 반 친구한테 돈을 빌렸다가 이렇게 안 갚아지면서 조금 그렇게 오래 가면서 또 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따가 도박 예방 교육에서 나올 텐데 이 도박이 금품 발치로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는 부분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사이버 폭력입니다. 사이버 폭력 안에서도 지금 딥페이크가 지금 상당히 조금 위험한 주제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영상을 2개 한번 준비했는데 우선 첫 번째 영상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2025년 12월달 뉴스거든요. 이 피해자 10명 중에 9명은 10대와 2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상정 문제로 떠올랐던 딥페이크 성범죄, 특히 소셜미디어에 친숙한 10대 학생들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이어지면서 학교 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하거나 SNS, 다른 여성의 몸하고 여자친구 얼굴을 합성해서 성희롱 게시글을 올리는 사례가 학폭에 접수되는 사건 10건 중 한 5건 정도는 성폭력하고 연관이 돼 있고 29%는 디지털 성폭력 사안이라고 보여요. 실제 지난해 딥페이크 피해는 한 해 사이 3배 넘게 늘어 1,384건에 달했습니다. 피해자의 92.6%는 10대와 20대에 집중됐습니다. 또 불법 촬영과 유포 협박의 피해자도 다수가 10대에서 2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여 긴급 상담과 삭제를 지원하였으며 텔레그램을 모니터링하여 성적 합성 편집물 제작 배포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삭제 지원에 나섰던 피해 영상물 4건 가운데 1건은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진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것도 큰 피해인 만큼 오늘 17일부터는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성폭력 등의 피해를 보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경우 번 없이 1366으로 전화하면 24시간 상담과 긴급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BS 뉴스 박광규입니다. 네, 그 영상을 찾아보다가 한 15분짜리의 그 드라마 형식으로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드라마를 만든 영상이 있어서 원래 준비하려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스토리만 말씀드리면은 거기에 이제 한 학생이 그 유포물을 본인이 딥페이크를 한 건 아니에요. 유포물을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여학생을 좋아하는데 하면서 장난식으로 그거를 보냈는데 그 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학생이 이제 처벌까지 받고 나중에 그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요즘에 AI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업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무슨 프로그램을 쓰려고 하니까 제한이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전에 성폭력 관련돼가지고 디지털 성범죄가 있어가지고 이런 스토리거든요. 되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의 이 잘못된 게 내가 만들지 않았더라도 이걸 유포함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큰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이 AI가 딥페이크가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한번 요 근래에 한 7일 전에 나온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손가락을 딱 치자 유명 아이돌의 얼굴로 바뀌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한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AI 페이스 수학 기술을 활용해 국내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 60여 개가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손가락을 튕기자 얼굴이 순식간에 제니, 장원영, 아이유, 카리나, 고윤정 등 국내 유명 연예인의 얼굴로 바뀌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단순히 얼굴을 더 씌우는 수준을 넘어 윙크나 입 움직임 등 표정과 제스처까지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AI 페이스 수학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정 운영자는 곧 출시할 앱을 팔로우해달라며 기술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공개된 영상은 기술 구현 수준을 보여주는 데모 영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범죄 악용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화상 면접에서 신분과 얼굴을 숨기는 데 악용된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특히 한 사이버 보안 업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딥페이크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 연예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보면서 와, 진짜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것들이 호기심 많은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봤을 때 이거 우리가 같이 학교나 가정에서 함께 힘써주지 않으면은 진짜 아이들이 잘못된 한 번의 그 호기심으로 크게 피해가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페이지 안내받으신 18페이지, 19페이지에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이거 보시고 한번 나중에 자세히 보실 거는 안쪽 책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조치 사항이 학생들에게 벌을 주려는 게 아니라 재차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1, 2, 3호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약한 처벌이긴 한데 이때는 우측에 보시면은 요 생기부, 지금 학부모님들도 생기부 기재가 되냐 안 되냐를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1, 2, 3호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에 여기 보면은 조건부 기재 유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경미한 상황 같은 경우에서는 너 정말 실수한 걸로 인정해 줄게. 근데 다음에 똑같은 거를 어떤 거라도 사소한 거라도 이게 학폭에 연루가 되면 안 돼 라고 해서 이렇게 기재 유보를 해줍니다. 근데 이 학생이 혹시라도 정말 작은 피해인 서면 사과의 1호라도 받게 되면은 이 전에 거랑 그 두 번째 받은 거나 해서 같이 생활 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3호까지는 최대한 안 가도록 4호가 받으면은 4호 같은 경우에서는 즉시 또 기재가 됩니다. 근데 즉시 기재가 되는데 이 친구가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으면은 저기 보시면 전당기구 심의 후 졸업 시 삭제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할 때에 요 4호에서 7호까지 받은 친구들은 학교 생활 너 한 번에 실수를 했네. 근데 너가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네. 우리가 위원회들이 해서 너가 열심히 했으면은 졸업과 동시에 이 부분은 삭제해 줄 거야 라고 삭제가 해줄 수 있다면 삭제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건데 만약에 두 번째 되면은 이것도 바로 접힙니다. 그래서 삭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라면은 4번 5호까지도 졸업 후 2년 뒤에 삭제를 해줘야 되고요. 그 6호 7호 같은 경우에서는 졸업 후 4년 뒤에 삭제를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혹시라도 실수하면은 두 번 반복 안 되게 우리 학교에서 노력할 거고 학부모님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학교 폭력에는 연루가 되지 않도록 저희도 힘쓸 테니까 학부모님들도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도 이 친구가 학교폭력으로 이렇게 왔을 때 보면은 이 친구가 이러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오죽하면 학부모님들은 또 더 그러시겠어요. 우리 아이가 절대 우리 아이는 그런 성향이 아닌데요 라고 하는데 진짜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우리가 모르는 게 조금 있었구나라는 걸 항상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피해 학생한테는 우선은 잘못이 아니라고 또 안정을 시켜주면서 또 자료가 있으면은 좀 자료를 확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위클래스나 이런 거를 기간을 활용해가지고 마음을 좀 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내가 다의 학생의 학부모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혹시라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게 제일 보면은 부인하지 마세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 말만 듣지 말고 정확하게 학교에서도 또는 저희가 교육청에 요청을 하면은 전담기구에서 정확하게
작은 사회, 학교라는 가장 오래 남은 작은 사회에서 질서를 배우고 규칙을 배우고 더 큰 사회로 나아갔을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잘못했는데 그냥 팔이 안으로 감아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친구가 사회에 나갔을 때는 더 크게 좀 영향을 가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도 조금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 마지막 영상이 한번 보실까요? 엄마, 나 요즘 학교에서 왔다 나간다? 엄마, 학교원들이 돈 갖고 오래. 아빠, 나 어제 원식이한테 또 맞았어.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엄마, 맞니? 저기, 그래, 학원 가야지. 일어나. 학교 왔거든. 네가 또 깨병이야? 이거 왜 셔츠야? 어디 봐.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어쩌면 아이들은 지금도 학교 폭력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도란도란을 검색해보세요. 우리 아이의 폭력 없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부모님의 관심과 함께 시작됩니다. 네, 저희 선생님들도 학생의 눈빛과 여러 행동을 보면서 관심을 가질 테니까 학부모님도 집에서, 가정에서 혹시나 아이들이 진짜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말하지 못한 건 아닐까 한번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박 예방교육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청소년 도박이 좀 심해지고 있어가지고 원래는 연간 1회 교육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또 연간 2회를 교육하라는 게 의무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청소년 애들 뭐 스포츠 토토 조금 하고 이런 애들도 있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영상을 몇 개 못 가져왔는데 어떤 친구는 진짜 진짜 2억까지 막 이렇게 되고 이따 영상에서 나올 텐데 이게 도박이 잘못됐을 때 이 친구가 정말 우리 학부모님들의 그 공고를 털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더라고요. 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영상 한번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부모님의 순금에 손을 댄 청소년이 있습니다. 요즘 도박에 빠진 10대들이 늘면서 이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자는 기자가 조사했습니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금목걸이를 받아갑니다. 목걸이를 건넨 사람은 10대 청소년입니다. 이 청소년은 도박빚이 생기자 1,600만 원에 달하는 부모님의 순금 목걸이로 대신 빚을 갚았습니다. 피의자들은 청소년들을 가짜 도박 사이트로 끌어들이고 도박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숙박업소에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처럼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도박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청소년은 2022년 1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청의 특별 단속 결과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검거된 청소년 온라인 도박 피의자는 4,700여 명으로 전체 도박 피의자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도박센터를 찾은 중학생의 비율은 2020년 10.5%에서 2022년 26.8%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이 도박에 접근하기도 쉬워졌습니다. 호기심이나 또래의 영향으로 도박에 손대는 청소년도 적지 않습니다. 오락처럼 가볍게 시작한 도박은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중 1명은 빚을 갚기 위해 불법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쓴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기, 절도, 폭력은 물론 일부는 성매매나 마약 배달,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적극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인력도 투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해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이 도박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네, 이렇게 청소년들이 주요 접촉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생들이 휴대폰을 계속 다 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학생들도 지금 노출이 많이 돼 있다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영상이 이제 우리 자녀가 설마 그러겠어라는 식의 이제 살짝 드라마 식이거든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영이는 평범한 아이였어요. 친구들과 아주 잘 어울리고
갖고 싶은 것도 많았죠. 게임도 좀 하긴 했지만 스스로 알바도 하고 기특했어요. 조금 예민해지긴 했어도 사춘기인가 보다 했지. 설마 그게 도박에 빠진 건 줄 정말 몰랐어요. 야, 혼자 한번 불러봐. 이거 요즘 신나? 뭔데 이거? 게임 진짜 재밌어. 한번 해봐. 땄다. 대박. 아니잖아. 근데 야 낸다는 거 보이냐? 이게 너랑 나이 차이야. 근데 그거 비싼 거 아니야? 에이 중고 뭐? 뭐야 이게? 이렇게 30만 원. 같이 가보자. 신고를 한다고? 여기 둔 것 같은데? 어디 갔지? 제발 한 번만. 너 한 번만 따면 다 끝나. 아, 진짜 뭐야 이게. 벌써 500 넘었다. 틀리면 딸 수 있어. 아,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 아?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다들 미안.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평범한 아이들, 평범하지 않은 문제. 함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네, 혹시 자녀들이 뭔가 용돈이 자꾸 부족하다고 말을 하거나 뭐 스마트폰을 과하게 사용하거나 그다음에 뭐 이런 도박 얘기를 하거나 우울증이 심각해지거나 했으면은 한 번쯤은 그냥 폰을 내기보다 조금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주시면서 이 아이가 본인들이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폰이 날 것 같으니까 계속 다른 쪽으로 궁금을 발치하거나 아니면은 쉽게 돈을 버는 쪽에 나쁜 길로 빠지거나 하면서 학교폭력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요점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에 노출된 아이들의 구조 신호를 잘 들어보세요. 너 그거 뭐야? 친구가 선물로 줬어요. 아끼던 건 왜 팔아? 필요가 없어서 팔아요. 봤다고 뭐해? 글쎄요. 알아서 할게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청소년 도박. 관심 있게 지켜보면 보이는 구조 신호.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학생생활 규정 위반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는 혹시나 그 학교에 교칙이 있는데 이 교칙을 어기게 되면은 확인서라는 게 발급이 됩니다. 그 위반 확인서라는 게 있고 그 위반 확인서 종이 내용에 몇 항을 너가 위반을 했다. 그러면은 학생 사인, 담당 이제 발급하는 담당 선생님 사인 해서 이게 이제 3년간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10장이 모였을 때에 이렇게 그 학생생활 선도위원회가 교육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부터 교내봉사, 사회봉사 이런 식으로 가는데 뭐 이거는 생기부에 기재는 되지 않는데 학생들이 좀 학교의 질서를 어겼을 때 작은 사회에서 규칙을 조금 잘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장이 되면은 연락이 오고 학부모에게 말씀을 드리고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또 조치 결정이 나와서 사회봉사로 갈지 교내봉사로 갈지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이 10장의 그 위반 확인서 10장은 제일 처음에는 그
교내 봉사로 가지만 그 내역에 보면은 바로 또 사회 봉사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통합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버스 내에서 질서를 어기는 조금 이렇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게 적발되면 바로 사회 봉사로 가거나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는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또 그 학칙 생활 규정집이 있거든요. 그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교내 휴대폰 관리 기준도 이렇게 있는데 혹시나 학생들이 이제 휴대폰을 몰래 쓰다가 걸리게 되면은 이렇게 압수해서 수거하고 있는 게 있는데 혹시나 그 담임쌤 연락하시면은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교내에 있는 건물 내에서 흡연하게 되면 바로 사회봉사입니다. 출석 정지입니다. 근데 뭐 외부에 나가가지고 담을 펴놓고 갔을 때에 뭐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금연 그 프로그램이라는 걸 저희가 운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담임 선생님이 교육하시고 학부모님께 가정통신문 사인 받아오고 친구가 반성문 쓰고 이런 또 시스템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도 노력해야 되고 당연히 학생들도 노력해야겠지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함께 힘써주시면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정통신문이 하나 원래 나갔었거든요. 혹시 학교 문화책임 규약 가정통신문 받으셨나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구성원 공동체가 학부모님, 선생님, 그다음 학생들이 우리가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건 우리가 스스로 지킬 거야. 학생으로서 우리가 이런 걸 지킬 거야. 교사로서 우리는 이런 걸 지킬 거예요. 학부모님으로서 우리가 이런 걸 지킬 거예요. 라는 걸 수업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선택해가지고 이제 서약한 그런 내용인데 요 참여율이 상당히 좀 적어가지고 제가 요거 혹시 일단 쉬는 시간에 QR 한번 하셔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진작에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게 금방 이 학교와 관련돼서 이제 도박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 되게 좀 섬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제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학교의 생활교육은 이제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가정에서도 정말 세심한 관리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녀의 일상에 대한 부모님의 긍정적인 소통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까지 교육을 경청해 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잠시 추가 공지 두 가지를 전달드린 다음에 각 학년 담임 선생님의 소개 순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예, 먼저 학생 일정할 때 약간의 변경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 1일 날 노동절이 이제 공휴일로 아마 곧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짜놓은 일정이 일부 좀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거기 여러분 책자 보시면 그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들 그 학교 이제 관련된 학사 일정이 주어져 있는데 1학기 일정이 지금 노동절이 공휴일이 지정되면서 일부 변경이 있을 거니까 잠깐만 좀 봐주십시오. 예, 10페이지 보시면 1학기에 저희들이 그 노동절에서 원래 지금 기존에 중간고사가 4월 28일부터 해서 5월 1일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노동절이 이제 5월 1일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5월날 중간고사를 4월 27일 하루 당겨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월화수목 4일간 이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와 함께 저희들이 이제 원래 여름 방학식을 7월 16일 목요일에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절이 목요일로 지정되면서 제 학교에 이제 1학기 수업 일수가 94일을 채워야 되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이제 7월 16일 할 여름 방학식을 7월 20일 월요일로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도 혹시 방학 일정 잡으실 때 한번 미리 확인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는 아마 뭐 이제 국회 통과하게 되면 바로 확정될 예정이라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러 가지 일정 준비 계획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공지드릴 내용 중에 저희들이 우리 학교의 특색 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인생 선배가 추천하는 내 마음의 책 한 권 읽기 행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1학년 학부모님 대상으로 운영하는 행사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1학년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의 취지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책을 매개로
세대 간 소통하면서 서로의 생각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내용은 학부모님께서 학생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도서 한 권을 선정하셔서 사전에 제공된 설문지 또는 여러 가지 양식에 따라서 도서 제목, 그리고 제목, 저자, 출판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생에게 응원의 어떤 의사,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편지를 작성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행사 일정 및 방법은 추후 가장 중심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최후부지 사항은 마무리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오늘 수업 시간이 변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5시에 마치게 되겠다 보니까, 담임선생님께서 지금 이후에 소개 시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조금 시간 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조금 약간 일찍 마치는 관계로 한 3시